여러분, 그 중국이요, 그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또 했대네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예. 라이칭더 총통 취임 3일 만에, 3일 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육해공군, 로켓군까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 모아가지고 총 동원을 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했답니다. 중국.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아시죠? 여기가 대만 해협인데, 야, 여기 대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삥 둘러쌌어. 여기가 다 훈련 지역이래요. 삥 둘러쌌습니다. 360도로 삥 둘러싸가지고, 여기 마쭈다오, 우추다오, 진먼다오, 이게 다 섬인가 봐요. 여기 동인다오, 뭐 여기까지도 다 그냥 에워 싸는 걸로 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기선 제압용이죠. 까불지 마라. 독립은 그냥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도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22일 날 미국의 군수기업 12곳에 대해서 중국이 자산 동결하는 등 제재를 발표했고요. 주중 한국과, 아니 우리나라는 또 여기 왜 껴? 한국과 일본의 공사 불러가지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니네 왜 참석했니? 하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예. 아,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대만 포위하는 군사훈련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2022년 8월 달에 미국의 아시죠? 넘버 3. 미국의 권력 서열 넘버 3. 지금야 그만뒀는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갖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때 바이든이 가지 말라고 거길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우겨가지고 결국 대만을 갔는데, 이때도 이제 중국이 뚜껑이 확 열렸죠. 열받아가지고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아. 지금이랑 여기도 다 이렇게 대만은 섬을 그냥 삥 둘러쌌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군용기가 막 대만에, 이게 그 뭐냐면 아디즈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뭐냐면 방공식별구역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군용기가 요쪽에서 막 침범을 하고,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요게 방공식별구역이거든요. 여기를 막 제집 드나들듯이 막 들락달락 했다는 거예요. 25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5일 동안 연속으로 약 올리는 거죠. 에? 그리고 또 중국의 핀탕섬 부근 수역에서 4개 지점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도 실시하고 겁주는 거죠. 예? 죽을래? 이러고 이제. 그리고 중국의 군용기가 또 대만 해협 중간선, 여기 가상의 선 중간에 딱 그 선을 걸었는데, 이 가상의 선 중간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근접하는 비행을 또 했다는 거. 왔다리 갔다리. 예? 아,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또 뭘 했냐면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둥펑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대만 인근 그 바다 해역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주변 해역에다가. 여기 이게 발사 지점인데, 이쪽은 중국 본토잖아요. 중국 땅. 여기서 이게 대만, 이쪽 대만 근처에다가 이쪽에다가 11발을 막 퍼부었다는 거예요. 예. 직접 타격하면 전쟁 나니까 겁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야, 니네 쫄리지? 이러면서. 예. 이런 짓을 했었어요, 중국이. 그리고 그 라이칭더가 부총통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도 이 비슷하게 또 대만 포위 훈련을 또 했었습니다. 뻑하면은 포위에. 예.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냥 그 뭐 얕잡아 보는 거죠, 대만을. 예.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 잘못하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아줌마는 굳이 거기 바이든이 그렇게 가지 말랬는데 뭘 그렇게 똥꼬집을 피우고 가는 바람에 군사 충돌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곳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죠. 만약에 제3의 또 다른 곳에서 전쟁 터진다면 제가 봤을 땐 대만 해협 아니면 한반도 아니면 둘 다가 될 확률이 거의 100%다. 100%. 그래서 여기 중국 대만 중간선, 이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대립해서 중국에서도 막 전투기 띄우고 항공모함 띄우고, 예?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선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에서도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여기까지 왔었고 강습 상륙함 이런 것도 여기까지 왔었고,
코앞, 대만섬 코앞까지 다 왔었어요. 지상 정찰기까지 대잠수함 초계기 뭐 다 띄우고 막 해역 순찰하고 긴장이 최고죠. 이때 말이게 군사 충돌 위기가 그래갖고 그 전에도 이 대만, 제가 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자꾸 얘기하냐면 그 전례가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전쟁 날 뻔한 위기가. 첫 번째 1차 때는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려고 하니까 이때 대만 해협에 위기가 터졌었고, 두 번째 대만 해협 위기는 장개석 총통 알죠?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대륙을 수복하겠다고 국공내전에서 져갖고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수치다 이거죠. 그래갖고 대륙을 수복하겠다, 되찾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2차 대만 해협이 터져 위기가 발생했고, 3차 대만 해협이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또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또 위기감이 그때 긴장이 최고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4번째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군사 충돌은 안 일어났는데, 자, 특히 중국이 이 낸시 펠로시 넘버3, 미국의 권력설 넘버3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아주 더럽게 꼴보기 싫어해.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하원 의장이 왔다면 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하냐? 그냥 참고로. 그래서 1991년 북경을 방문했었거든요. 낸시 펠로시가. 근데 이 아줌마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천안문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한다고 현수막을 들었어요. 추모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밉보인 거죠. 중국한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뭐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우리의 왼수떼기 이런 낸시 펠로시가 또 대만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 5월 20일 날 라이칭더 총통 정식 취임식이 열렸죠. 이때 라이칭더 총통이 뭐라고 그랬냐면 취임사를 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만 헌법 1장을 막 읽어 내려갔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건데, 대만은 이미 헌법도 있잖아요. 법률도 있고 군대도 있잖아요. 군대를 가진 우리는 독립국가다. 완전한 독립국가.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니네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이거를 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독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독립을 예를 들면 뉘앙스라도 독립을 꿈꾸고 있다. 독립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 씹으려버리면 중국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으려고 약간 좀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라이칭더가. 그래서 이런 말은 안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바보입니까? 이 말을 독립하겠다는 뜻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대만의 독립은 곧 죽음의 길이다. 뒤지는 길이다. 아주 뒤졌어.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냥 뚜껑이 열려갖고. 그래서 굉장히 대만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요. 약간 겁을 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자, 또 이 라이칭더 입장이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대만에서 총선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대만 입법원,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국회의회인데, 그래갖고 이게 집권당, 즉 여당이죠. 라이칭더가 소속되어 있는 민진당, 민주진보당이 51석을 차지했는데, 그 총 의원수 113석이거든요. 113석. 근데 중국의 제1야당이죠.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이 52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 석을 더 차지해버린 거야. 그리고 제2야당인 민중당이 있는데 여기 8석. 이게 같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제1야당, 제2야당. 다 야당. 두 개 섞으면은 60석이야. 여당, 집권당인 민진당보다 9석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 됐는데, 기분이 안 좋죠. 민진당, 라이칭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야당이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인 거죠. 쪽수로다가. 그래갖고 야당이 주도를 해갖고 요번에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회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요 내용 중에 요게 좀 눈에 띄는데, 요게
국방, 기업 비밀 등의 의회 접근 권한을 강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개혁법에. 이거는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서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만군의 무기 도입 비용, 요거 기밀 사항이잖아요. 요거를 공개하고, 공개입니다. 공개하고 특별 군비 지출도 항목별로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중국이 좋아라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국민당하고 민중당을 뭐 물밑에서 좀 교섭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포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지금 홍콩 꼴 날 수도 있어요.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3월 달에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이게 포인트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기만 해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그래서 최근에 요 보안법을 적용을 시켜갖고, 최초로 적용을 시켜갖고 SNS 상에서 중국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인권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예. 대만도 잘못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의회 개혁법이 그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중국이 좋아하죠, 이러면. 예, 지금 이런 형국이고. 자, 이제 그 오늘의 좀 주제, 본론인데,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에 집착하는 거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왜 대만을 침공하려고 자꾸 하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만 침공할 겁니다. 분명히 시진핑이 죽기 전에 자기 최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즉 흡수통일, 중국 본토에다 흡수통일 시켜야겠다. 이게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대만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시진핑의 종신 집권의 꿈, 그죠? 인간이 불로장생, 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불로장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진핑은 종신 집권의 꿈이 있어요. 3연임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워낙 야망이 대단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3연임하는 거 그거 누구 코에 붙여? 그래봐야 몇 년이나 해먹는다고 이러면서 만족을 못하고, 모택동 아시죠? 마오쩌둥 이런 사람과 같은 종신 주석이 되려고 하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의 꿈.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희망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 항상 명분. 정치는 쇼다. 정치는 명분이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업적이 있어야 돼. 업적이. 그래야 이게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업적. 대의 명분과 업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진핑은 무력을 통해서 센카쿠 열도도 지금 일본하고 막 분쟁이 심하잖아요. 센카쿠 열도. 그 열도 탈환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흡수통일하는 거를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종신집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2027년이잖아요. 1927년에 창군이 됐으니까 이 이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다 끝내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2027년 딱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거 대만 여기 침공해갖고 무력으로 진짜 이제 흡수통일하려고 하면 이거 진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대만 침공, 본격적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 안 하겠습니까? 미국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일본은 아예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개입할 거다, 아예. 천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한국은. 우리도 영향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잘못하다, 뭐, 그럴 확률이 낮은데, 뭐, 그렇다고 확률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급하면 여차하면, 미국에서 주한미군 일부 빼다가 대만에다 투입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 1대1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1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보면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들이 참전을 하면서 그렇게 확전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데, 전쟁이란 그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청일전쟁 아시잖아요?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대만을 내주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지면은 땅, 영토 내줘야 되고 전쟁 배상금 물어줘야 돼요. 대만 그래서 내주고 전쟁 배상금, 막대한 배상금 물어줬잖아요. 그랬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졌잖아요. 원자폭탄 얻어맞고 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대만을 돌려받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따라서 대만은,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우리 거니까 흡수 통일해서 하나로 합쳐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마치 대만은 우리한테 독도가 갖는 의미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요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삼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그 종신 집권하려면 대의 명분이 필요하고 업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명분으로 삼기 얼마나 좋아. 역사를 앞세우면 되지, 내세우면. 그 다음 세 번째, 포기할 수 없는 TSMC가 있죠. 전 세계 파운드리 넘버 1위. 가뜩이나 반도체,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장비도 팔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냥 꽁꽁 다 틀어막고 있잖아. 그래서 가뜩이나 반도체에서 미국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 TSMC가 보니까 가서 미국에다 애리조나주에다 막 공장도 때려짓고 있고 막 자꾸만 미국한테 대놓고 가서 붙네. 그러니까 대만을 침공해서 이거 TSMC 미국한테 뺏기지 말고 국유화 해버리자. 우리 걸로 아예 만들어버리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유도 큰데요. 네 번째 이유. 대만을 사뿐히 지려밟고 태평양으로 나아가자. 태평양. 해양으로 진출을 하자.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프랑스,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바다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항로 개척하고 막 대서양 항로도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걔네들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북이 영화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물론 중국도 명나라 때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함대를 갖고 있었어요. 함대. 그래서 그때 그 총사령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몬데, 이 사람이 환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에서 저기까지 갔었어요. 아프리카 대륙, 그 중동 아프리카 여기까지 갔었어요. 함대, 그 배, 선단을 이끌고 엄청난 규모의 선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중국이 해양 바다를 거의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래갖고 바다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만을 내가 먹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대만을 놓치고, 대만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미국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다 뭐 자기네 멋대로 뭐 거기다가 선 그어놓고, 예? 이 바다는 우리 거야다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이 제1도련선하고 제2도련선을 그었거든요. 이 도련선이 뭐냐면 바다에다가 가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지도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래서 이 도련선이 뭐냐? 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선이네, 선.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합니다. 그럼 이런 걸 왜 선을 이렇게 왜 그어놨냐? 이거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태평양을 지금 아직 미국이 거의 다 먹다시피 하고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막겠다고 이렇게 이런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대만이 지금 우리 태평양으로 나가서 바다를 정복해야 되는데 대만이 뜨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대만을 훌라당 먹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든 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가서 미국과 맞짱 뜨겠다 이겁니다. 예.
바다를 우리가 먹겠다. 그 이유다. 그래서 대략 집착하는 대만 침공을 하려는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 대략 네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